네. 헬리녹스에서 불만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 김태원 고문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헬리녹스 디자인팀의 박상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헬리녹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헬리녹스에서 그 생산과 그 품질과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군대 말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 그 야전 침대, 그 미군들이 사용했던 그런 형태의 그 알루미늄 사각 두꺼운 그 프레임에다가 마지막에 그 시트를 끝에 집어넣을 때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겁고 뭐 부피도 굉장히 크고 설치하는 것도 꽤 어려웠던 하여간 그런 기억을 갖고 있죠.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고깃집 옆에 캠핑 샵이 있었거든요. 그걸 두 개를 이제 그 고깃집 사장님이 같이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야전 침대를 이제 몇 개 깔아놓고 있었는데 군대 이후에 본 처음 이제 야전 침대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와 근데 이거 좋긴 한데 이걸 뭐 어디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나 이러다가 저는 이제 야전 침대가 되게 무겁고 그런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좀 인식을 많이 바꾸게 된 계기가 되긴 했거든요. 두 분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코트를 어떤 장소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던가 뭐 어떤 스타일의 캠퍼들한테 이 제품을 좀 추천해주고 싶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지. 밖에서라기보다는 저는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싸움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밖에 갔을 때가 가장 유용하지 않나. 이상적인 장소는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운전하고 저는 이제 낚시하고 있을 때 진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덥잖아요.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루어 낚시를 하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매미 울고 막 바람 살랑살랑 불 때 그 팔각정이나 그 나무 아래 그런데 펴서 솔직히 잔 적이 몇 번 있어요. 이렇게 펴면은 그러면은 잠깐 한 30분 자더라도 그 설치하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럴 때 코트 자체로 봤을 때는 계곡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자는 뭐 한 명 한 명 있는데 계곡에다가 딱 코트 납두면은 여러 명이서도 앉기도 하고. 근데 제일 그런 거는 역시 이제 부부싸움 후에 이제 그 용도가 가장 좋지 않나.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약간 노나돔 들고 캠핑을 많이 다녔었는데 애들 앉혀놓기에는 야전 침대 코트원 하이 버전으로 해서 거기 둘이 앉혀놓고 그냥 그 앞에서 반대편에서 제가 음식 만들어서 주면 이제 먹고 하는 뭐 그런 용도로 처음에는 좀 많이 쓰다가 이제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이제 잘 따라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뭐 다른 아빠들도 다 공감을 하겠지만 애들 어렸을 때 이제 캠핑 가면 일단 뭐 설치부터 나중에 철수할 때까지 그 모든 장비의 그 설치 자체를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야,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제 스스로도 이제 애들이랑 같이 안 다니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어찌됐든 초창기에는 좀 컷을 오히려 애들 의자용으로 좀 안전하게 좀 썼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낚시를 저는 이제 많이 다니는데 저는 이제 민물 낚시를 다니는 편이라 아예 차에다 항상 그걸 들고 다니는데 이제 컷1에 그 인슐레이티드를 장착을 시키고 컷 레그 껴서 하이 버전에다가 컷 텐트를 항상 저는 설치를 합니다. 추울 때는 퍼블릭 버전, 좀 더울 때는 메쉬 버전으로 해서 둘 다 사용을 하는데 뭐 그러면 일단 혼자서 1박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잠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수 있고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조합이 아닐까. 붕어 낚시, 네. 찌낚시 그런 쪽. 저희가 하이코트 이제 코트 레그를 껴서 하이코트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지면에서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거든요. 진짜 뭐 이게 말 그대로 경사가 심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볼핏 같은 그라운드 시트 같은 제품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를 사용한다거나 진짜 어디에서나도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온다? 코트 텐트를 가져가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매력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에어매트는 장점이 컴팩트인데 컴팩트하게 만들려면 바람을 빼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설치 철수에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용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코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폼이 들어간 매트를 사용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폼이 들어간 매트는 부피가 너무 커져서 코트랑 아마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거든요. 저는 좀 더 높은 하이 버전이 가능한 코트를 좀 선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래서 코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시트, 이 눕는 천 부분에 있어서 또 되게 많은 히스토리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웃도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폴리 300데니아 원단을 쓰고 있고, 택티컬 버전은 저희가 이제 폴리 600데니아 원단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폴리 원단보다 그 나일론 원단이 여러 가지 물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긴 한데요. 그리고 뭐 당연히 가격도 좀 폴리보다 좀 더 비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나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폴리 원단을 쓰는 이유는, 나이론은 이게 온습도에 따라서 이게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는 그런 좀 정지를 좀 가지고 있어서, 이 야전 침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변화에 따라서 이 텐션감이 너무 달라지고 확 수축이 돼버리면은 아예 설치 자체도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온도와 습도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폴리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나일론은 쫀쫀한 느낌이면 폴리는 단단한 느낌? 그냥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했었고, 원단이 수축이 되면 설치가 안 될 것이고, 원단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누웠을 때 북소리가 당연히 안 나고 해먹에 누운 그런 좀 불편한 느낌이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폴을 이제 시트에 넣을 때 저희가 그 프레임 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홀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홀로 자꾸 빠져버려 가지고 서서 한 번에 넣지 못하고, 넣다가 이제 홀로 가서 다시 손으로 좀 넣고, 또 마지막 홀에 가서 또 넣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스킨의 어떤 그 홀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물론 뭐 100% 완벽하게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개선을 했던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코트 그 한쪽 끝에 이렇게 웨빙 루프가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는 웨빙 루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다 보니까 이 폴을 꼽을 때 폴이랑 그 저쪽 끝에 이제 원단을 막아놓은 거랑 같이 딸려 들어가거나 넣기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설치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생산적인 측면에서 좀 주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지. 폴리 소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썸머 키트의 그 모노 메쉬도 폴리를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저희의 그 이제 봉제품의 이제 생산 기지가 이제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완성된 제품이 한국으로 올라오면은 적도 부위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로 이제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컨테이너 안에 그 온도가 거의 뭐 10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습도도 뭐 엄청 높아서 한 일주일 정도 배를 타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는 크게 설치라든지 뭐 이런 데 문제가 없던 것들이,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건조한 시기, 겨울 즈음해서 여기서는 설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개발 단계에서의 그 소재 선택이라든지 소재 검증이라든지 뭐 나름 저희 자체적으로 그 품질 테스트, 품질 검증을 하기 위한 설비들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기치 않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확인하고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뭐 저희의 몫이 아닌가. 뭐 기계 가공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역시 봉제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트에 그 공차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고 야전 침대 전부 설치 검사를 하고 실어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진짜 그 베트남 쪽에서도 그렇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누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정확하게 수치로 했는데. 또 저는 그것도 생각났던 게, 이제 코트 맥스 나왔을 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게 안 넣었었잖아요, 절개. 이게 그 지금 코트 맥스가 갑자기 얘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코트 1 모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코트 1은 높이가 190에 폭이 68 정도 되는 일반 이제 성인 남성 사이즈에 맞춰진 모델이거든요. 사실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저희 해외 쪽
고객분들은 덩치가 크시고 키가 크신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출시가 된 게 방금 말씀 주신 이제 코트 맥스 모델입니다. 근데 코트 맥스 모델은 높이가 한 210 정도에 폭이 한 750 정도로 되게 넓어지고 길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스랑 코트 원이랑은 패턴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제 절개 자체가 있는 그 이유도 보면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절개하는 그 모양도 건축공학 쪽 요소가 들어갔는데 약간 다리 교각의 모양처럼 절개를 해놨어요. 가중을 제일 잘 받칠 수 있게끔 해놓은 구조라 저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돌아가는 문제도 좀 잡고 텐션도 최대한 받쳐줄 수 있는 최종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저 네모난 널찍한 판에 좀 되게 많은 그 봉제 기술이 들어가서 좀 자부할 수 있는 어떤 봉제 방식이다.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본 제품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액세서리처럼 진행되는 제품들은 워낙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뭐 만들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인슐레이티드 같은 건 매트를 쓰시거나 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좀 간지러움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계획이 된 게 썸머 키트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전? 7, 8년 정도 된 기획으로 시작이 돼서 비치 체어가 나오던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변에서도 여름에 좀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좀 그런 제품을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코트에 어떤 선베드의 요 메쉬 이런 거를 좀 같이 결합을 하는 좀 방법으로 생각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지금 썸머 키트 그리고에 사용되는 모노메쉬라는 그 모노필라사를 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썸머 키트 종류의 하나인데요. 이제 썸머 키트가 이제 의자랑 코트랑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저 코트 원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썸머 키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속 계실 정도로 지금도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안타까운 게 인플레이션 되면서 그 모노미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자재 진짜. 가격이 많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키트만 해가지고 같은 가격이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저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쓰다가 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해변가나 이렇게 물놀이 할 때 이게 패브릭이 젖는데 진짜 금방 마르고 확실히 찝찝함이 모노메쉬는 물가나 옆에 습할 때 있으면은 이게 좀 건조도 빨리 되고 좀 상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올해 요번에 서머 시너리라고 그래요. 저희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바캉스 시즌에 딱 그 물놀이 하고 항상 저희 캠핑 가면은 그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촌놈이어서 강원도에 가서 그 시원한 그 수박하고 그 너구리 끓여 먹던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담아서 아마 곧 이제 여름 에디션, 서머 에디션도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 그 서머 시너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메쉬 버전 코트가 다시 한 번 더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계곡에서 쓰면 되게 좋거든요. 좀 낮은 계곡 물에 아예 얹혀놓고 하면 등이 시릴 정도로 이게 시원해가지고 저는 되게 올 여름에는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뭐 인슐레이티드 코트 같은 경우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그 에어 매트를 저희 코트에다가 그냥 일체형으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늦 가을부터 일반 코트를 사용을 하면 등이 엄청 시려서 그거를 좀 매트랑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게 되게 거치장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체형으로 좀 계획을 했죠. 근데 또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만들려면은 R밸류 값이나 이런 건 제대로 해야겠다 이래서 지금 만들었는데 저게 아마 R밸류가 6.0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R밸류인데 홍석 부장님이랑 같이 엄청 좀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개선을 해서 나온 제품이 지금 현재 인슐레이티드 코트거든요. 개발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생산하기에도 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악의 모델입니다. 일단 저게 인슐레이티드 기능을 하려면 매트의 면적이 최대한 넓어야 되고 그러니까 슬리브를 가장 적게 하고 매트의 면적을 가장 넓게 하는 게 기능적으로 제일 좋은데 공제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 바람이 새지 않는 그 부위에 거의 끝 부분으로 봉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트가 이렇게 딱 정해진 사이즈가 아니라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이즈가 이게 움직이고 있어서 물론 저기 대만에서 저
매트리스를 만들면서는 최대한 공기를 빼서 보내긴 합니다만 저게 뭐 100%다 똑같은 상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 공차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꽤 높고 물론 이제 매트의 면적을 좀 최소화시켜서 공제할 수 있는 공간 많이 두면 로스율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뭐 기능적으로는 또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참 힘든 모델 중에 하나고 저는 약간 그래도 일반 코트보다는 부피가 더 크긴 하지만 저는 꼭 저걸 들고 나가요. 맞아요. 부장님 캠핑 갔을 때 항상 저걸 꼭 들고 가서 좀 약간 매니아층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저희 일본 바이어분들이 몇 분 오셨었는데 저거를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저 인슐레이티드 코트를. 그때 품절이어서 아쉽게 이제 구매는 못 하셔서 가셨는데 오히려 조금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거에 대한 그 제품군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해외 쪽은 좀 신선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재밌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이렇게 제품 스토리랑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제가 너무 코트 원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코트 제품이 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지금 택티컬 라인, 아웃도어 라인, 홈라인 같은 설명은 나중에 좀 다른 기회에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트 제품 중에 조금 특수성을 가진 코트들이 있어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라이트 코트라고 하는 저희 그 UL 라인, 울트라 라이트 라인업에 있는 경량 코트입니다. 보시면은 기존 코트랑 사이즈도 다르고 높이도 좀 낮고 사용한 폴 두께나 폴 외경이나 폴 스펙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사용된 원단도 좀 특수 원단을 사용을 해서 제작이 된 제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일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에 이제 완전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제품인데 이 하부 프레임의 구조도 저희 코트 원과는 다르게 레버 방식으로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물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얘는 그냥 손의 프레스 힘만으로 결합이 될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제작하면서 튜브의 굵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얇게 했고 콧 1의 경우에는 하부 프레임이 3개의 그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 홀이 지금 5개가 뚫려 있는데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홀의 개수는 4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사실 안정성을 높여서 쓰기 위해서는 4개의 프레임을 설치하는 게 좋은데 얘를 좀 더 경량화 시켜서 만약에 가지고 다니고 싶다거나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3개의 홀로만 사용을 하셔도 가능한 2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게끔 일단 제작을 했고요. 초창기 때는 이 모양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스트라이프처럼 지금은 체크 문양인데 원래는 코트는 이제 세로라고 해야 되나? 가로라고 해야 되나? 방금 태영 부모님 얘기한 대로 스트라이프 형태의 립이었는데 여기가 한 19년도에 이 체어 제로 나오기 전이니까 만들면서 격자 무늬의 립의 원단을 새로 개발을 했고 통일성 있게 이 라이트 콧이랑 체어 재료랑 같은 원단을 사용하게 됐죠. 얘는 경량화를 위해서 폴리백베니아 립 원단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강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코트처럼 레버도 없고 솔직히 이제 힘 받는 부분이랑 이제 노하우가 생겨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레버 형식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텐션? 그러니까 폴 힘새로만 하다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손을 찔 수도 있고 보통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힘으로 아무리 누르더라도 이게 휘어지 그렇게 많이 휘는 게 아니라 끝에만 이렇게 받쳐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이 플라스틱 부분을 살짝 누르고 얘를 이제 손톱으로 긁듯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살짝만 하면은 조금 더 쉬운 여기를 눌러주면서 근데 보통 이 아래를 눌러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손이 찌거든요. 누르는 거는 이쪽이고 요거는 방향 거들 뿐. 그리고 이제 뺄 때도 이런 식으로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이제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그 폼매트, 발포매트 아니면 경량 에어매트를 들고 다니시는데 거기서 조금 더 알파로 조금 더 쾌적한 어떤 그 사용성을 이제 제공해드리고자
나온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행 가시는 분들,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이게 컴팩트하고 가볍다 보니까 같이 넣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조금 하나 더 재밌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 제품 중에 이제 도그코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도그콧 같은 경우는 강아지 애완동물들을 위한 콧이에요. 그래서 좀 처음에 이제 계획된 도그콧을 보면은 지금 저희 제품 특징이 컴팩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무슨 좀 오버하면 골프 잭백보다 좀 짧은 사이즈거든요. 이 제품 계획을 할 때 뭐 사실 들어간 소재는 코트랑 비슷하거든요. 코트에 들어간 그 자재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펫 시장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한 폴로 사용을 하고 만들어 보자라고 나왔는데 이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뭐 헬리녹스의 방향이랑도 안 맞고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어떤 형태의 제품이 나와버린 거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사이드 폴이 반으로 접히게끔 만들어지면서 이 패킹 사이즈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두 개의 폴로 되는 순간 생산 비용이 좀 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개가 되는 순간 한쪽에는 인서트를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절단이 돼버렸으니까 이 절단면이 되게 날카로울 거란 말이죠. 이 날카로운 면을 저희는 이제 디버링이라고 하는데 벌을 없애야 되는 과정. 이게 이제 두 개가 되는 순간 고무줄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끝에 부속도 다른 거잖아요, 또. 고무줄이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고무줄이 이 끝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끝에 캡의 형태도 그 고리가 있어야 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피막을 하나 할 때랑 두 개 할 때 가격이 또 달라져서 피막 하나 하는 가격이 이제 피막 두 개 하는 가격으로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뭐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섹션을 하나짜리를 두 개로 만드는데 발생하는 생산 공정과 부품과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요 발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코트랑 비슷하긴 하지만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낮게 됐었을 때, 바닥에 놔뒀을 때 이제 강아지들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보통 점프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보통 코트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들림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강아지들이랑 하다 보니까 요만큼만 조금만 딱 놔두더라도 그 넘어감이 없어졌던 그런 스토리도 있죠. 되게 재밌는 거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놔뒀을 때 여기 자체를 겁이 오히려 없는 게 아니라 겁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살살 올라가고 그런 게 너무 재밌긴 했죠. 재밌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뭐 사실 하루도 부족할 것 같아서 고객님들의 어떤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미래 아니면은 더 나아가야 될 개선돼야 될 방향들이 좀 있으실지 저희 내부적인 어떤 좀 디테일한 일단 첫 번째로 기존 코트원이 아무래도 스탠다드하고 장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같은 구조나 조금 더 경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이트 컷처럼 아예 가벼운 초점을 한 이제 완전 맥스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기보다는 이제 패브릭이나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마 개발을 해서 올해쯤이면 출시되지 않을까요? 그 체어 제로 원단으로 만든 코트 원 사이즈 그런 것들도 준비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못 만드는 부분은 저는 그거 있어요. 솔직히 그 2인용 코트는 왜 못 만드는지를 아셨으면 좋겠긴 한데 그 부분도 있고, 코트 레그가 예를 들면 다리 조절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면 따라서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랑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경량화하고 보완할 부분이나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좀 더 경량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좀 포커스로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항상 챌린지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2인용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으세요? 왜 헬리눅스는 그 코트는 만드는데 그 위에 인슐레이트 킷 저거 말고 그냥 매트는 안 만드냐 그래가지고, 좋은 걸로 좋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니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좀 따로 쓰고 싶을 경우도 있다 보니까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저희 코트 사이즈와 딱 맞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트가 어떻게 보면은 침대라는 게 휴식의 어떤 큰 아이템이잖아요.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획하고 싶은 어떤 휴식의 형태가 어떻게 있으실지. 저희 제품 뭐든 떠 있잖아요. 프레임에 항상 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서 떠 있다는 개념 말고 바닥에 붙었을 때 저희가 잡아줄 수 있는, 그렇다 보면은 조금 더 경량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초점의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텐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팩다운을 안 하고 피칭 자체 하는 거랑 팩다운을, 그러니까 프리스탠딩이랑 프리스탠딩 아닌 거랑 됐었을 때, 근데 저희는 제품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프리스탠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폴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조금 더 무거워지거나, 아무리 저희가 경량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바닥 지면에 닿고서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이렇게 퍼니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빼더라도 조금 더 경량화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자재 값이나 여러 가지가 엄청 오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소비자분들한테 뭐 헬리녹스 캠핑을 굳이 안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좀 어떤 휴식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보면 됩니다. 저도 또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휴식 형태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헬리녹스 제품이 어떠한 방식이든 이 땅에 닿던지 땅에 떨어져 있던지 아니면은 뭐 물 위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뭐 집 안에서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휴식의 형태 같거든요. 휴식이라는 게 뭐 어디든 가서 벽 대고 쉬는 것도 휴식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네, 밸런스를 잘 구성해서. 네, 오늘 필드노트 그 코트 그 내용으로 주제로 오늘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도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또 재밌는 주제로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김우석 부장님, 태용 고문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